합격의 그날까지 강기빈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제3보험 강의를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잠깐 이거 팔만 좀 걷고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위해서. 우선은 이제 제 1장 제3보험의 일반론. 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제3보험 정의부터 간단하게 하고 이제 짚고 넘어갈 건데, 제3보험 우리 이제 1차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만약에 1차를 공부를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보험업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3보험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차 공부하시면 다시 이제 공부하실 거니까 그쪽에 잘 공부하시면 되고, 3보험은 여기 보시다시피 손해보험 및 임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손해보험이 이렇게 있고, 자, 우리 임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상법상 규정인데, 자, 손해보험과 임보험의 성질을 이렇게 닮아 있는 애를 우리가 제 3보험이라고 해요. 벌써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1보험, 2보험, 제3보험. 농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여기와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애교를 제3의 영역, 혹은 우리 이제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옛날에 그 이제 미국이랑 소련이랑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할 거야 하는 국가를 제3국가 그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제3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손해보험의 성격과 임보험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임보험의 성격,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존엄하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피보험 이익 뭘까요? 제가 어떠한 보험 이익에 대해서, 보험 이런 대상에 대해서 제가 갖는 경제적인 이익, 권리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요 지우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보험에다가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소유자가 누구여야 돼요? 줘야 되죠. 이해 가셨죠? 이래서 요거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 있다. 제가 요 지우개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굉장히 존엄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제가 이제 뭐 소유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험 가액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 몸값 설정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복보험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액담보 이런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제3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가액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 초과보험이라든지 뭐 중복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실손은 중복보험 있다고? 자, 그거는 우리 이제 제3보험인데 손해보험형 3보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쓴 의료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의료비는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상.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례보상도 한다라는 건데, 추후에 이제 실손보험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하죠. 이제 이따가 그건 이제 배울 건데,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타인의 만약에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서면 동의도 받아야 돼요. 이해 가셨죠? 이게 어디 있냐? 상법에 있는 임보험 규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준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3보험을 나타낼 때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손해보험과 다른 내용.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보험가액이 없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 우리 뭐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가액이 있죠? 제가 막 벤츠를 타요. 뭐 1억 이러죠. 그러면은 그 가치는 1억이고 누구 거예요? 제 거죠. 그거 손상되면 저한테 얼마 주죠? 1억 주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제가 사람을 소유할 수 있나요? 물론 뭐 이제 내 여자친구야 소유한다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 우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소유가 안 되죠. 내가 가질 수는 없죠. 그리고 사람의 몸값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가액이 없다라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보험의 보험 종목 이거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상해보험이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어디에? 신체에 생긴 상해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만약에 골절 진단입니까?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런 상해보험 질병보험, 질병에 걸려가지고 입원이나 수술 하는 데 이제 소요되는 아니면 진단보험금도 있고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된다. 왜 그럴까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생명보험의 영역입니다.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의 영역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어떻게 특약 형태로 가입을 시킵니다. 어디에 있죠? 오른쪽 보시면은 그쵸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해가지고 요 내용 있죠. 요게 질병 사망 특별 약관을 요렇게 나타낸 거예요. 요 일련의 조건으로 질병 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질병 사망은 생명보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요 질병보험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요거 구분 잘 해두셔야 돼요. 마지막 간병보험. 간병보험이란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해당되면은 나오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간병인 서비스 아니면은 뭐 정액보험금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요거 가볍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자, 여기 질병상의 이제 표준약관 1절 보시면은 용어 정리 있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아마 이제 설명드렸을 건데 우리 용어 정리,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자라고 했죠. 여기 있는 거 기본적인 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계약자, 회사와 계약기를 체결하고 뭐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은 보험금 받는 사람이 보험 수익자예요. 이해 가셨죠? 진단 계약,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이렇게 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가볍게 이렇게 해서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자, 2절 보험금의 지급. 자, 우리 이제 보험 약관에 보시면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괄호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생명보험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상 이제 담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아까 그 앞에 보시면은 조건 있었죠? 세 가지. 그 조건일 때만 질병 사망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보험업법에서 이제 자주 이제 빈출되는 문제니까 거기서 잘 공부해 두시고 요거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고 후유장애 보험금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어디요? 이제 장애분류표 보험 약관에 있는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 지급률에 해당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 금액에 이제 그 비례해 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거나 간병이 필요할 때 나오는 보험금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이제 보험금, 여기 약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 이제 메모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험금의 보험금의 지급 형태. 요걸 한번 이제 분류를 해볼 건데, 아까 제가 이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입원보험금, 요렇게 이제 요거는 보험약관에 규정하는 거고, 지금 제가 나열하는 거는 첫 번째, 정액보험금이 있어요. 정액 형태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정액으로 지금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사망하면은 사망보험금 그냥 나가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암진단비. 암 진단되면은 이걸 막 이제 실손 계산해서 주나요? 암 뭐 사이즈 재가지고 뭐 이제 이거 100만 원만 드릴게요. 안 그러죠. 암만 걸리면은 그냥 3천만 원이면 3천, 1억이면 1억 그냥 바로 줄이는 거죠. 요런 보험을 우리가 정액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정액보험의 한 형태인데, 얘가 보니까 일정 요건에 따라서 비례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막 살짝 뭐 이제 비례해서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액인데, 정액보험인데, 완전 정액보험이라고 하기는 조금 아리삼삼하다. 그래서 준정액, 정액보험에 준하는 보험금, 이렇게 또 이제 분류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후유장애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통 가입 금액이 있어요. 아까 여기 적혀 있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에 장애율 곱해가지고 나가요. 얘를 가입 금액이 1억, 장애율이 30%다. 뭐 얼마? 3천만 원. 요런 식으로 비례해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정액보험이지만 약간 준한다. 정액보험이 약간 준한다. 아래함상 비슷하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 그렇죠. 입원비. 입원비가 하루에 10,000원씩 나간다. 자, 3일 입원했어요. 얼마 나갈까요? 3만 원. 와, 이거 대답하셨으면은 이미 여러분 다 합격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간단하죠. 입원비. 그리고 마지막. 자, 실손보상. 아까 제가 우리 이제 3보험 이제 할 때 손해보험 이제의 성격을 가진 이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실손보상이에요. 우리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 이득금지 원칙과 실손보상의 원칙이잖아요. 그거를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손보상.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실손 의료비. 아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많네요. 그렇죠. 자, 운전자 보험. 그렇죠. 마지막 하나. 그렇죠. 우리 여행자 보험에서 자, 비용담보 특약 있죠. 뭐 이제 이송비, 그 다음 뭐 기타 제작비, 그 다음에 뭐 항공비, 이런 거 있죠. 뭐 구조수색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해주는 애들 다 실손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당연히 뭐 할까요? 타사가 있으면은 다른 보험사에 같이 중복 가입돼 있다. 그렇죠. 비례보상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의료비로 1,000원 썼어요. 보험사 10개 가입했어요. 10,000원 받나요? 아니죠. 1,000원. 어떻게? 10개에 보험사에다가 1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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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모으니까 1,000원. 제 실제 손해액만큼만 주는 거죠. 이해가셨죠? 어렵지 않죠? 자, 요렇게 이제 뭐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른 말로 면책 사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자, 저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할게요. 교재에는 절대적 면책 사유, 상대적 면책 사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저는 조금만 다르게 할게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통 면책.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자, 두 번째. 자, 손해보험 고유 면책. 뭐가 있을까요? 자, 임신, 면책. 그리고 전쟁. 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부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는 면책이에요. 당연히 면책이겠죠. 왜냐? 보험의 기본 원칙 뭐죠? 우연성.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잖아요. 이 우연성이 깨져요. 그러면은 보험의 기본 원칙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당연히 면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까지만 아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자고요. 자, 우리 계약자의 고의. 당연히 면책은 맞아요. 면책되는 건 맞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 계약자의 고의는 중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고의 사고를 낸 경우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중대 사유로 계약자 고의를 일으키면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하고 뭘 지급하죠? 해지 환급금. 자, 이해가셨죠? 피보험자도 마찬가지고 수익자도 마찬가지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는 보험자 입장에서 중대 사유로 이제 분류해요.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자, 피보험자의 고의 당연히 면책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서 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본인을 해친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죠. 갑자기 우리 뭐 이제 너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정신이 막 혼미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까지 우리는 이거 고의로 보기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해서 고의성을 조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신상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험금도 보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고의는 맞아요. 맞는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어요. 고의로. 사망을 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는데 보니까 담보가 암 진단금밖에 없어요. 근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서 없잖아요.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피보험자가 소멸했죠. 그러면은 계약도 소멸하겠죠. 계약의 소멸에 따라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이해가셨죠? 요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자, 피보험자가 예를 들어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암보험만 가입했어요. 근데 피보험자가 고의로 이제 사망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 보험금 이제 고의 사고로 보험금 받으려는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암보험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계약이 소멸됐으니까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요거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왜냐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수험생들의 수준이 올라오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조금 어렵게 문제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 자 마지막 자 수익자 같은 경우는 고의 하면 당연히 면책이지만 선의의 수익자 그러니까 착한 수익자 말고
고의가 없고 이 고의 사고를 모르는 그냥 수익자가 여러 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명, 2명, 3명 있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고의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은 얘만 면책하고 얘랑 얘는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손해보험의 고의 면책. 임신, 출산, 산후기. 왜 면책일까요? 첫 번째, 임신. 이거는 사고일까요? 물론 이제 뭐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 뭐 이제 속도 위반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임신, 출산, 산후기는 어느 정도 우연성이 깨지죠. 예상이 되죠. 축복받아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또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면책을 하고 있어요. 단, 여기 중요한 게 교재 보시면은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 임산부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팍 났네요. 그래서 조기 출산을 했어요. 조기 분만을 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분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뒤에는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치료비는 당연히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출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 요즘 이제 뭐 시끌벅적하잖아요. 자, 전쟁. 얘는 왜 면책을 하냐? 이거 전쟁 담보하면은 보험회사 파산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보험사? 강남의 빌딩 예를 들어 100억짜리가 100개만 있어도 계산도 안 되네요. 그렇죠. 보험사가 이걸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 면책 사유. 마지막 면책 사유. 자, 이거는 뭐 상대적 면책 사유라고도 하고 행위 면책 사유라고 해요. 왜냐? 자, 아까 왜 절대적이라고 했냐면요. 이제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그리고 임신, 출산, 산후기랑 전쟁, 얘네들은 어떠한 경우에서 그냥 면책인 거예요. 뭐 특약으로 어떻게 돈 더 줄게요. 가입이 잘 안 돼요. 그쵸? 근데 상대적 면책 사유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보시면은 교재 보시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여기 밑줄 쳐주시고요. 반대로 다른 약정이 있으면 얘 보상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즉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눈치 빠른 분도 예상될 거예요. 아, 위험률이 높아지겠다. 자, 전문 등반, 그렇죠. 그 다음에 글라이더 조종, 뭐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이런 활동 매일매일 하시고 뭐 주기적으로 하시면 당연히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이제 보험금 나올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니까 면책을 하는데 이분들이 나는 보험료를 내가 더 낼 테니까 난 보험 가입해줘 라고 이제 했고 보험사도 오케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담보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두 번째 모터보트, 그 다음에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당연히 뭐 이제 아우토반 이런 데 있죠. 왕 하고 막 이제 막 달려다니는데 막 시합하고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면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 이거 뭐 이제 뭐 대통령들 보통 이렇게 시운전 하실 때 옆에 뭐 경호 따라붙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공용도로상의 시운전은 보상한다 라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하나 체크해 주시고,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 여기다 밑줄 치셔야 돼요. 직무상 선박 탑승할 때 면책인 거예요. 직무상. 예를 들어서 우리 항해사인데 항해사가 여자친구랑 같이 한강 유람선을 타고 놀다가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얘는 항해사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탑승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이제 항해사니까 뭐 약간 뭐 하지 않았을까요?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자, 우리 보통 생각에서 자, 우리 항해사가 직무상 탑승한 게 아니죠. 놀려고 탑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상을 하나,
우리 항해사가 진짜 원양어선을 타고 일하려고 하다가 다쳤다. 그럴 때는 면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사유의 통지. 자,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다 통지해야 돼요. 얼른 돈 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체 없이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늘어졌어요. 우리 이제 상법에서도 그렇고 약관에서도 그렇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몇 년? 3년 규정하고 있죠. 3년 넘어가면은 청구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우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측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지급 사유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자, 1번 제3자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봤을 때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냐? 제가 팔을 다쳤어요. 팔을 다쳐가지고 관절이 이거밖에 안 움직여요. 그래서 후유장애를 이제 진단서를 이제 끊어가지고 보험사에다가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기에는 더 움직일 것 같은데 이래서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험사랑 이제 수익자 측과 합의를 해요. 어떻게 제3의 병원을 딱 집어요. 어떻게 종합병원 소속의 전문의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한 다음에 이렇게 감정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뭐 동시감정 조항 혹은 평가 감정 조항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 제3자의 의견을 따를 때 다 돈 받잖아요. 그 돈은 손해사정 비용으로서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확정된 장애에 대한 가지급 보험금. 자, 예를 들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청구했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500만 원만큼만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랑 보험회사가 싸우고 있는 거는 나머지 차액 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확정된 장애에 대한 가지급 보험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미 확정된 거. 보험사도 인정하는 게 500만 원, 저도 일단은 뭐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인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은 먼저 받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만 싸울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렇게 잘 정리해 두시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지급 보험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이제 1,000만 원짜리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사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가정할게요. 실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 제가 의료비를 썼어요. 그러면 제가 막 뭐 카드를 긁든 뭘 하든 간에 의료비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장 이제 돈이 급한 경우에는 우리 이제 보험회사한테 이거 조사를 이제 계속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한테 요 추정 보험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아까는 보험사는 이미 이제 저랑 이제 요거 했을 때 저는 1,000만 원, 보험사는 500만 원. 500만 원 확정됐잖아요. 확정된 거 먼저 주고 나머지 것만 갖고 싸우자. 이런 내용인 거고 요거는 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추정하는 보험금에 저기 어디냐 이제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보험 수익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 추정 보험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요거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보험금 청구 서류. 자, 보험금 청구할 때는 첫 번째 청구서 당연히 있어야죠. 두 번째 사고증명서. 항상 권리를 주장하는 사. 돈 달라고 보험금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사고증명 입증을 하는 거죠. 입증 서류 제출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내가 보험금 받을 사람인지 신분 확인해야 되잖아. 아무렇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인이 받을 때 내가 상속인이에요 라고 하는 입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뭐 사망진단서 이런 거를 같이 첨부해서 기록합니다. 뭐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런 내용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추가적으로 기록하는데 필수 서류 3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청구서, 사고관계 증명서, 마지막 신분증, 그리고 필요한 기타 서류 이렇게 잘 이제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뭐 사고 증명서 요건은 당연히 병원에서 해야죠. 이거를 가지고 뭐 동네 구멍가게에서 할아버지한테 써달라고 한다고 이걸 제출하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진단서를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의사한테 받아야죠. 그 내용이고요. 자, 보험금 지급 절차. 자, 보험금 지급 절차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도표 한번 딱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날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청구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동시에 모두 원칙적으로는 3영업일 안에는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죠. 이 영업일 아까 앞에 보시면 그 정의에 나와 있는데 영업일은 뭐냐면요. 우리 실제로 우리 보험회사 일하는 날 월, 화, 수, 목, 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 요거 제외한 날 이거를 영업일이라고 해요. 재료가 예를 들어서 접수가 이제 목요일날 접수가 됐다. 그러면은 3영업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금, 그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 화. 요 화요일께까지가 3영업일이에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3영업일 안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생명보험에서는 노란 색깔 생명보험에서는 조사가 필요할 때는 10영업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경우가 없어도 자, 특별한 상황이 없고서는 30영업일 안에는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결정을 다 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 30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가 6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첫 번째, 소송 제기되면은 보통 우리 민사소송하면은 뭐 제가 이제 보면은 짧게는 한 1년 뭐 길게는 2년, 3년 뭐 항소하고 하면 몇 년도 걸리더라고요. 소송. 30영업일 택도 없죠? 이해가셨죠? 소송이 제기된 경우. 두 번째, 우리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쪽으로 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가 있어요. 분쟁 조정. 얘도 마찬가지예요. 30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 다음에 자, 수사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막 조사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30영업일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얘네가 지금 계속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얘네가 조사가 끝나야지 이제 그런 서류가 나와서 더 조사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수사기관의 조사 합종 있을 때 마지막 그리고 네 번째 해외 사고. 지금 이제 뭐 코로나로 많이 다들 이제 힘드신데 만약에 해외에서 사고 난 거를 이제 청구를 했어요. 지금 막 비행기 뭐 타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나가기 어렵죠. 그래서 마찬가지 30영업일 안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급 지연, 조사 협조 안 한 거. 이쪽에서 조사 협조를 아예 안 해요. 기본적으로 서류 작성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동의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손해사정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얘를 초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아까 이제 잠깐 공부했던 제 3의 의료기관 평가 감정 조건 말씀드렸죠? 이게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제3의 의료기관으로 이제 요거 평가 받으러 할 수 있다고. 이 제3자한테
요거를 이제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때. 근데 이 제3자가 언제 결정해 줄 줄 알고요? 결정을 이분이 알아서 이제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초과할 수 있다. 요 6가지 사례. 뭐 시험에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꼭 정리는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나아갈게요. 하나만. 자, 여기 원래는 이제 3영업일안에는 이제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3영업일이 초과되면은 뭐죠?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붙어요. 요 이자가 굉장히 센데 요 이자가 붙어요. 근데 요 생명보험은 10영업일까지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이 초과되는 순간부터 이자가 붙어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인데 조사건이 아니에요. 조사가 진행 필요가 없는 건이면은 3영업이 초과됐는데도 이제 이자가 붙는데 생명보험이면서 이제 조사가 필요한 건이에요. 그러면은 10영업일까지 이제 늘어나고 10영업이 초과될 때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요거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재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6번 보험금 및 만기 환급금의 지급 지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금이나 각종 환급금 이런 거 지연되면 뭐 이자 가산된다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경우 계피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협조가 아예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지연이 되겠죠. 그런 거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조사 동의 요청 시 설명 의무.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서면에 대한 종이 요청할 때 당연히 조사 목적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서류를 어디다가 쓸 건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만기 환급금의 지급 지연 마찬가지예요. 만기 환급금도 이렇게 이제 3영업이라는 지급해 줘야 되고 요게 이제 초과되면은 어떻게? 그쵸? 이자 붙습니다. 이자 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 회사는 만기 환급금의 지급 시기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7일 전에는 통지를 해줘야죠.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자, 보험금 받는 방법의 이제 변경. 요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 보험금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시금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암 진단 됐다. 3천만 일시금을 그냥 바로 쏴주죠. 자, 근데 두 번째. 보통 이거는 뭐 생명보험에 있는 뭐 이제 치매보험이라든지 요런 경우가 좀 많은데 자, 연금 형태가 있어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자, 이거를 받는 방법의 변경이에요. 일시금 받을 거를 저는 연금 형태로 주세요 했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금 형태로 한 달에 이제 50만 원만 주세요. 근데 3천만 원짜리를 50만 원씩 주세요 한 달에.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2,950만 원이 지금 세이브 됐죠. 이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벌써 이자 붙죠. 그렇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바로 그 이해가 되시죠? 자, 일시금을 연금으로 바꿨다. 어떻게? 이자를 가산해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자, 우리 연금 형태로 받는 건데 일시금으로 달래요. 그러면은 자, 얘는 이자를 빼고 주겠죠. 이자만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원래 이거를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뭐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 건데 몇 번 받을 수 있냐면은 총 뭐 20번 받을 수 있다 가정을 할게요. 20번. 그러면은 총 받을 수 있는 거는 1,000만 원이죠. 근데 이 1,000만 원을 미래에 이제 다 합치면 1,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10번까지. 근데 이거를 요 시기로 해서 땡겨와요. 마찬가지로 미리 제가 1,000만 원 받아 은행에 넣으면은 이자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득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간 이자만큼을 빼고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이에요. 교재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중간에 회사는 일시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 일시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 평균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 이게 뭐죠? 이자요, 이자. 이거를 이자를 더해서 주겠다. 반대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땡겨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자만큼을 할인해서 주겠다. 중간 이자를 할인해 주겠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8번 주소 변경 통지 의무. 자, 계약자가 주소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연락처 바뀌었다. 왜냐면 보험사랑 계속 계약을 했으니까 통화하고 뭐 이렇게 등기받을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마포에 살다가 저기 어디냐 성동구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도 안 알렸어요. 보험회사는 당연히 저한테 알려줄 내용을 등기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기존에 있는 마포 주소로 보낼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마포에 없어요. 제가 못 봤죠. 거기에 대한 불이익 누가 책임지죠? 제가 책임져야죠. 왜? 제가 안 했잖아요. 통지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제가 책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익자 및 대표자의 지정. 자, 요것도 뭐 간단합니다. 이제 그 수익자 및 대표자 지정인데 밑에 있는 자, 대표자 지정부터 할게요. 계약자나 보험 수익자가 2명 이상일 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자가 3명이라고 가정할게요. 뭐 이제 900만 원을 300씩 이제 보험료 이렇게 나눠서 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또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한테 다 전화하기가 너무 사무가 번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약자나 수익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1명을 딱 지정합니다. 너가 대표해. 그리고 이 대표한테 모든 걸 다 설명하고 권리 의무 관계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표죠. 이 대표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대리하니까, 대표하니까 이 사람한테 설명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한 것으로 보겠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계약자나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계속 연락해도 연락이 안 받아요. 그러면은 여러 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계약자가 있고 B라는 계약자가 있고 C라는 계약자가 있어요. 근데 요 B라는 계약자한테 뭐 얘기할 게 있는데 이 계약자한테 맨날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은 이 A라는 계약자한테 연락을 해서 알렸다고 하면은 이 B한테 연락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료 연대로 내겠죠. 이분이 안 냈어요. 어떻게든 이분이 그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지정. 요거까지만 하고 이번 이제 공부 강의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잠깐만 이제 집중. 그렇죠? 힘드신 거 아는데 잠깐만 집중하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수익자. 보험금을 수익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자, 수익자 누가 지정하죠? 계약자가 지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수익자를 지정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고. 수익자 지정을 안 했다고 하면은 첫 번째 각종 환급금은 누가 받냐면요. 계약자가 받습니다. 두 번째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냐?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생존보험금
이게 뭐냐면요. 뭐 후유장애 보험금 살아생전에 받을 수 있는 돈 있잖아요.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이런 거. 요건 누가 받냐? 피보험자가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갈게요. 하나 더. 자, 요 생존보험금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죠. 근데 피보험자가 요 생존보험금 있죠. 얘를 암진단을 받고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피보험자한테 간 다음에 피보험자의 또 상속인이 요걸 받겠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했어요. 그러면은 환급금, 사망보험금, 뭐 생존보험금 다 지정한 수익자가 받습니다. 이해 가셨죠? 하나 더 갈게요.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에 보험금 받아야 되는데 사망을 했어요. 수익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수익자의 법정 상속인이 받겠죠. 자,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생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정말 딱 하나만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계약자는 계약자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 근데 수익자 지정 안 했어요. 이대로 갑니다. 근데 환급금은 계약자의 상속인이 되겠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 생존보험금 피보험자의 상속인. 이해 가셨죠? 죄송합니다. 생존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받겠죠. 요렇게 그대로 가는 거고요. 자, 수익자 지정해놓고 계약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한 가지 더 해서 계약자 승계인을 지정했네요. 승계인, 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승계인은 계약자의 지위를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수익자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다시 또 이 상태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되게 어려운 내용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 내용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사정사 시험이 점점 더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도 어렵게 준비해 놓으면은, 대비를 잘 해 놓으면은 꼼꼼하게,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다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이제 설명드린 거 찬찬히 강의 한 번 더 보고, 어려운 내용 있으면은 우리 학원 게시판에 이렇게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답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 이제 힘내서 이제 공부해 주시고, 이제 복습 꼭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